사실은 여기 수업부터는 여러분들 등교를 하셔가지고 실제 교실에서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전의 수업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온라인상으로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지금 2차 방정식을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2차 방정식, 즉 방정식 함수로 들어가는 이 파트부터서는 매우 중요한 단원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단원입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은 사실은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개념이고, 그 다음에 활용 능력이 필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좀 개념적으로 어렵기도 하거니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규 수업하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지금 개념 수업을 이렇게 따로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서 복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시는 거더라도 개념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병행하시는 것이 이해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얼굴 내리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방정식이라고 적혀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제 교과 수업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부터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수업 시간은 지금 우선 고등학교 진도 과정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중학교 때의 방정식의 개념을 조금 복습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뭘 할 거냐면, 방정식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방정식이. 그래서 우선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방정식의 뜻. 방정식이라는 녀석의 뜻. 예. 쉽게 뜻이라고 말을 해드리지만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의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도대체 이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뭐냐, 어떤 거냐. 이제 색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파란색이나 이런 거 쓰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뭐 알아두면 좋다? 아주 엄밀하게는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편하시겠죠.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선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방정식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x가 들어있는 거요, 이렇게 말을 하시겠죠. 다시 말해서 방정식에는 뭐가 있냐면 미지수 x가 있어요. 네. 미지수 x라는 아이가 존재하는데, 이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라는 말이 뭐냐면, 미지수 x가 있는데 이 x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뭐 1000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죠?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주어진 식이, 식이 하나 있겠죠. 주어진 식이 참 맞는다는 얘기죠. 또는 뭐예요? 거짓. 주어진 참 또는 거짓으로 판단되는 식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예를 들면 제일 표현하면 이런 거죠. 선생님, 방정식이 뭐야? 예를 들어봐. 예, 이런 거죠.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3이요. 예, 이런 게 방정식인 거죠. 예. 왜냐면 여기 주어진 x라는 값이 눈에 보이실까요? 이 x라는 값에 따라서 이 식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x라는 값이 2였다면, 여기 있는 식은 뭐가 되겠어요? 2 플러스 1은 3이라고 맞을 거고, 이 식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네, 참이 된다는 거 눈에 보이시죠? 네. 근데 x라는 값이 만약 2가 아니라, 뭐 4라는 녀석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4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얼마가 되겠어요? 3이라는 애가 돼요, 안 돼요? 누가 봐도 아니죠?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거짓이 될 수 있죠. 틀린 거죠. 다시 말해서 x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판별되는 식, 판단되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방정식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럼 우리가 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뭐예요? 해 또는 근이라고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는, 참이 되게 할 때의 어떤 값, x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이 x의 값을 뭐라고 한다? 주어진 방정식의 해 또는 뭐라고? 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의 목표는 뭐냐? 해 또는 근을 구하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제일 좋겠죠. 됐죠. 그래서 방정식이란 건 기본적으로 x라는, 뭐 x가 아니어도 사실 상관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x이기 때문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식이고,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지금처럼 참이 되는 식을 발견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방정식을 하기 전에 뭐부터 출발을 좀 해보고 싶냐면, 이거부터 출발 한번 해보고 싶어요. 1차 방정식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은 중학교 때 하셨던 거라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1차 방정식의 포맷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가장 무난하게 ax 플러스 b라는 친구는 0. 이렇게 생긴 게 뭐예요? 1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죠. 사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만 사실은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죠. 정확하게 사실 몰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게 1차 방정식인가 보다. 근데 1차라는 말을 쓰려면 조건이 필요하긴 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런 조건이 필요하죠. A 값은 적어도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왜? A가 0이면 어쩔 거야? A가 0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건데 1차라는 말이 성립 안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여기 있는 형태꼴에서 내려왔는데 A가 만약에 0이었어. 그러면 1차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없다? 네, 여기서는 뭐예요? 1차라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그냥 방정식이긴 하지만 1차라는 말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A가 0이 아니었다고 하면 지금 방정식의 가장 커다란 목표가 뭐라고요? 예, 근을 구하는 거죠. 근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근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넘기면 되지 않겠어요? X라는 친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X라는 친구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거 눈에 보이시죠? 예, 이 친구를 뭐로 가지겠어요? 근으로 가지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선생님, 다시 말해서 1차 방정식에서 진짜 1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그때 근은 몇 개가 나온다고요? 몇 개? 네, 중요합니다. 한 개 나옵니다. 한 개가 딱 나오죠. 한 개가 나고 이 친구를 우리가 굳이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렇게 부를 거예요. 초록색으로 할게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유일근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유일근. 유일이 무슨 말이겠어요? 유일하다, 근이 하나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유일한 하나의 근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네요. 됐죠? 여기까지는 1차인데 만약 A가 0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고 하면 여기서 또다시 케이스가 좀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가 또 나뉩니다. 케이스가 어떻게 나뉘어라고 물어보시면 B가 이제 A가 0이잖아요. 그럼 B 값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0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B라는 녀석이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선생님, 그러면 이게 B가 0이라고 쳐봐요. 무슨 얘기예요? 0 곱하기 X 더하기 0이라는 친구는 0이다. 이 말 아닙니까? 잠깐만, 해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수히 많겠습니다. 사실 무수히 많다가 정확한 표현이지만 저 주로 어떻게 쓰냐면 한자 써가지고 마늘 자자 써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무수히 많다. 다시 말해서 해가 미친 듯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지? 그래서 사실 요 포맷은 요 형태 포맷은 어디서 많이 보던 식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식 같아요? 항등식에서 혹시 항등식 제가 개념 설명할 때 이런 비슷한 식을 본 적이 있지 않았었니?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방정식이라는 표현보다는 항등식, 무수히 많은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성립합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없겠지만 부교재나 이런 데 보면 아마 이런 캐릭터의 문제들이 나온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잠깐만 0 곱하기 x라는 친구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b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b가 뭐가 되면 안 된다고? 이 친구 0이 되면 안 된대. 근데 왼쪽은 누가 봐도 뭐 같아? 0이라며. 야, 그럼 여기 있는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같을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는 뭐예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1차 방정식 폼에서 1차가 아니란 말을 붙일 수 있긴 하겠지만 근의 개수를 보면 한 개이거나 미친 듯이 많거나 아니면 해가 없다가 해가 몇 개란 거야? 0개란 소리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친구를 설명을 드리지만 이 친구 설명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란 단어를 조만간 나중에 배울 건데 이렇게 대수적으로 식으로 나온 녀석을 우리가 좌표 평면에 직선의 형태꼴로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나누었던 녀석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기하적인 그래프적인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요 녀석도 필요는 해요. 그래서 지금 요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무수히 많은 상황을 우리가 부정이라고 굳이 부른답니다. 부정이란 게 뭐냐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정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해가 많으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정할 수 없을 만큼 많다 부정이라고 표현하고요. 해가 없다고 그러면 그 식이 성립하지 않겠네라고 해서 불능이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이런 정도를 아주 디테일하게 알아두실 필요는 없지만 예,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1차 방정식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단 1차 방정식이란 말을 쓸 수 있으려면 A는 뭐예요? 0이 되면 안 되겠죠. 왜? 1차니까 1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뒤에 밑에 있는 요식들 보세요. 1차 아니야. X가 없는데 뭘 1차야. 1차란 말을 못 써요. 그 다음에 A, B라는 친구는 당연히 뭐겠어요? A하고 B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상수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야 1차 방정식이라고 세팅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우셨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2차 방정식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야 되겠죠. 자, 1차 날려요. 쭉 올라갈 거고 이제 2차 방정식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2차 방정식이라는 녀석도 사실 그러면 선생님 뭐 A가 B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이 친구는 2차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럼 기본적인 포맷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생긴 게 당연히 어떻게 생겼겠어요?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포맷입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선생님 이 친구에다가 2차 방정식이란 말을 붙일 수 있으려면 2차라는 게 성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단 어떻게 돼야 돼서 A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왜? A가 0이 되면 X제곱이 사라져 버리니까 2차란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C라는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A하고 B하고 C라는 친구는 상수, 적어도 숫자여야 되겠죠. 상수란 말은 쉽게 말하면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범위로 생각하시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배우셨냐면 중학교 때 범위로 배우시면 다시 말해서 근의 범위가 이렇게 쓸까요? 근의 범위를 사실 우리가 근의 범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중학교 때 어차피 복소수란 애가 없었거든. 다시 말해서 근의 범위가 만약에 실수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 패턴으로 배웠을 거예요. 세 가지 패턴으로 배웠을 거예요. 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겠죠. 서로 다른 두 근. 그 다음에 뭐라고 했겠어요? 중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 다음에 해가 없다 정도로 배우셨을 거예요. 왜? 해가 없으니까 우리가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중학교 때까지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이 두 개 있는 거고 중근도 사실 몇 개예요? 중복되어 있는 거니까 사실 두 개야. 내 눈에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두 개야. 그 다음에 해가 없거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수체계를 어디까지 확장을 했냐면 복소수까지 확장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실수 범위가 아니라 만약에 근의 범위가 어디까지 복소수까지 확장되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요거는 살짝 노란색으로 써드릴게요. 예, 세 가지 똑같이 세 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집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실근입니다. 왜? 복소수니까 실근과 허근, 실수와 헛수를 구별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중근을 가집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근도 당연히 뭐예요? 네, 실근입니다. 실근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 두 가지 캐릭터가 뭐예요? 네, 실근을 가지는 상황이 연출되고요. 그 다음에 해가 없다라고 표현된 부분은 뭐냐? 해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뭘 가진다고요? 두 허근을 가지는 상황이 연출돼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이 친구는 뭘 가지는 거죠? 예, 허근을 가져버립니다. 즉 복소수 범위까지 확정돼 버린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랑 이 부분이 살짝 달라졌어요. 그래서 다르네. 해가 없다라는 멘트 대신에 이제 뭐가 추가된 거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졌다라고 판단한 거구나. 근데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이해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복소수 범위로 여러분들이 확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지? 라고 물어보시면 잘 봐요. 이걸 한번 볼게요. 방정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 그랬죠, 제가? 방정식의 궁극적인 목표는 근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 이 2차 방정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이거를 하는 거죠. 근을 구하시오. 근을 구하기. 이게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죠? 왜냐면 근을 구해야 뭐 두실근이든 중근이든 서로 다른 두 근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근을 구하는 방법엔 무엇이 있느냐? 솔직히 여러분들 근의 공식을 떠올리시잖아요. 가장 쉬운 건 사실 근의 공식이라기보다는 뭐가 더 나으시냐면 인수분해가 더 나아요. 예.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면 바로 근을 구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 쉽지 않다, 인수분해 못 하겠는데, 그럼 뭐 한다고요? 예,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때 근의 공식을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근의 공식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 얘가 실제로 어떤 거를 알려주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1차는 뭐 대놓고 보이니까 근을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2차는 근을 구하는 게 좀 귀찮단 말이에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계산하기 좀 힘들어. 그래서 뭐 한 거야? 수학자들이 근해 공식을 만들어 내버린 거지. 다시 말해서 나는 뭐 할 수 있냐면, 선생님 저는 이제 앞으로 2차 방정식에 어떠한 2차 방정식의 근을, 무조건 근을 뭐예요?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왜요? 뭐가 있으니까? 근해 공식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문제를 보면 근해 공식을 암기해가지고 근을 구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 좋은 문제라고 판단해요. 이거는 순수하게 암기라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을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보면요.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근해 공식은 무엇이냐? 근해 공식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근해 공식 어떻게 되죠? 기억을 해보세요. 자, 이 조건 똑같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란 친구의 근해 공식이에요. 그럼 이렇게 x, 근해 공식 x는 뭐가 될까요? x라는 친구는 쭉 표현한 다음에 뭐가 되죠?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그 다음 뭐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뭐가 되죠? 근해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시겠네요. 이렇게 박스 쳐놓을까요? 네, 박스 쳐놓은 거는 기억하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왜? 사실은 고등학교 때 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죠. 근해 공식을 그냥 직접적으로 쓰기보다는 근해 공식을 통해서 알아내는 추가적인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더 많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방법론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와, 이 근해 공식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중학교 때 거니까 지금 중학교 때 거라 그래서 오늘 하는 수업은, 그래서 근해 공식의 증명을 잠깐만 해봐 드릴게요. 보여는 드릴게요. 왜냐면 이 친구는 사실은 2차 방정식의 풀이법 중에 하나이 뭐예요?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근해 공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미삼아서 근해 공식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어요 사실은. 자,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풀어야 될 식은 무엇이냐? 자, pf라고 쓰면 프루브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친구가 있더라. 그럼 이 친구를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친구는 a에다가 x 제곱 플러스 a분의 b의 x, 그 다음에 여기 약간 빈칸 띄워주고 더하기 c는 0 이렇게 표현해요. 왜? 여기에다가 내가 뭔가를 플러스 마이너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0을 할 거거든요. 예, 그럼 식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 있는 식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냐면 이 친구를 a에다가 x 뭐의 제곱 플러스 뭐 이런 형태 걸로 식을 바꿔주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싶어. 예. 아, 여기 c란 애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추리해보세요. 완전제곱식을 만들려면 뭐 넣어야 될까? 여기 빈칸에다 뭐 넣어야 될까? 뭐 넣어야 될까? 고민하세요. 뭐 할까? 플러스 4a 제곱에 b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에 b 제곱하면 더하기 0 했다네. 솔직히 더하기 빼기 0 했으니까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다시 완전제곱식 어떻게 표현될 것 같냐면 플러스 얼마?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니까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튀어나오겠어요? a 곱해서 튀어나올 거니까 어떻게 나오겠니? 4a분의 그 다음에 b제곱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됐죠? 네,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증명 안 보시고 싶으시면 안 보셔도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확인했고 요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증명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란다 친구들. 근데 근해 공식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어떤 사실들을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지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전개 더 해볼게요. 자, 올려놓고 선생님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a에다가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친구는 자, 이렇게 하나를 묶을게요. 하나를 묶으면 어떻게 될까? 4a라는 친구가 될 거고 그 다음 뭐가 될 것 같아요? b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네요. 자, 쌤 계산 잘 틀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잠깐만, 그 다음에 a라는 친구 마음에 안 들죠? a라는 친구 이렇게 날릴 거고 나눌 거니까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 제곱이라는 친구를 제가 벗길 겁니다. 여기 제곱이라는 친구를 안녕 할 거니까 제곱 날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곱 날리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눈에 보이시겠죠? 그럼 여기 있는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x 플러스 2a분의 b라고 불리우는 친구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잠깐만요 이렇게 써놓고 루트에 뭐가 되겠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근데 4a 제곱이라는 단위 살펴보시면 쌤 4a 제곱이라는 자세 봤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2a의 제곱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루트 쓰기 싫으니까 2a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 나오지 않습니까? x라는 친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2a로 통분되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
AC 이렇게 되네요. 뭐 증명이 문자라서 귀찮기는 한데 뭐 그래도 어렵진 않네요. 여기 나와 있는 거가 사실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더 있죠. 만약에 x의 개수가 짝수라고 한다면 하나가 더 있다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여기 적어는 드릴까? 뭉개 해가지고 자 다시 말해서 ax 제곱 플러스 2배 b 프라임의 x 플러스 c는 0의 근을 구해보자. 다시 말해서 지금 상황은 x의 개수가 짝수라면 뭔가 좀 조금 더 쉬운 게 있더라. 왜? x란 치면 어떻게 되는데 x는 쭉 표현한 다음에 자, 요걸 어떻게 해석하시는 게 여러분들 편할 거냐면 b 대신에 2배의 b 프라임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친구랑 요 친구에다가 2배의 b 프라임 넣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약분 막 되면서 c 어떻게 바뀔 거냐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b 프라임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c 이렇게 될 거다. 뭐 중학교 때 했던 거라서 그냥 보여만 들어도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녹색까지는 처리를 못 해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웠었구나. 그래서 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증명 부분 사실 살짝 필요 없으니까 살짝 다시 위로 올려면 2차 방정식 살펴보시면 2차 방정식이라는 애가 있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처음 느낄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거나 중근을 가지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게 된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2차 방정식이란 얘기는 실근인지 허근인지 모르지만 항상 몇 개의 근을 두 개의 근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쌤 중근이 왜 두 개? 중근 중복되어 있는 근이잖아. 두 개가 중복됐으니까 두 개의 근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의 그 범위를 복소수로 확장하게 되면 쌤 그럼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근을 가지면 3차 방정식은 근을 3개를 가지는 건가요? 네, 3개를 가진답니다. 4차는 4개를 가지나요? 4개를 가진답니다. 중근일지 허근일지 실근일지 파악이 안 되지만 복소수 범위로 되었을 때는 이제 몇 차 방정식과 근의 개수가 동일한 상황이 발생된답니다. 됐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시고 우선 여기 있는 중학교 때의 개념의 방정식 개념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느낌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근의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거를 더 알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